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 주식.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주식 오아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 영상인데요. 지금 증시가 좀 하락이 나오고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치면서 오늘 좀 이슈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야기대로 정말로 지금 빠른 물가 인상 그리고 금리 뭐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가 하락을 크게 했어요. 다우지수는 1.64%, 나스닥은 마이너스 2.83%,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빠르게 오른 데다 부채 한도, 예산안 이런 정치적 논쟁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려운 말들을 쉽게 빼고요.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는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증시라던가 국내 증시 다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국채 금리를 어떻게 보는데?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자, 여기에서 그냥 구글에서요 국채 금리라고 이렇게 치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이렇게 뜨거든요. 이런 거 검색 한번 하셔가지고, 자, 지금도 1.5%가 넘어 있죠. 5포인트가. 일단 정고점을 탈환을 했어요. 이게 오르면 안 좋을수록 시장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뭐 아침부터 이렇게 다시 또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국내 증시도 분봉상 한번 보시면 아침에 소폭 빠져서 상승하다가 그대로 또 빠지고 있죠.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됐지만 완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몇 달 동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라고 밝혔어요. 파월 의장이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되게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파월 의장의 말을 절대로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이럴 거다라고 해놓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10월 18일 채무불이행 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사실 뭐 제가 좀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싶은데 제 채널 특성상 저는 최대한 좀 쉽게 말씀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더라도 이거에 대한 위기는 이미 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히 말해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라디오나 TV에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어려운 말 많이 써가면서. 근데 결론은 어떡하라고 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뭐 제가 막 힘을 실어가지고 전문성을 돋보이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산업부에서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무역지수 뭐 이런 것들 오늘 다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스피가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지지선을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고, 자, 21년 3월달 여기 다시 한번 조금 지지 저항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다시 3000포인트를 깨야 됩니다. 3000포인트가 깨지기 때문에 이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지수가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또 그래도 오늘 일부 종목들에서 강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또 수혜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중국과 그 호주 이렇게 좀 싸움이 붙었죠.
근데 중국이 호주에게 뭔가 나쁘게 안 좋은 형태로 진행을 하려다가 그걸 역풍을 맞고 오히려 지금 전력난에 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뭘 못 만들기 시작하면 그냥 모든 가격이 다 뛴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이런저런 악영향이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주요 키워드는 채권 금리, 부채, 환율 상승 뭐 이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더 중요한 고비점이 있거든요. 코스닥도 보시면 지금 이제 970포인트까지 한번 깨졌었죠. 근데 다시 이까지 내려갈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제가 주식을 여러 번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여기 진폭을 한번 보시면 이제 주식 시장에도 전 파동은 늘 유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한 번에 큰 파동이 있었어요. 진폭이 짧아지죠. 짧아지고 또 짧아집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 같더니 여기에서 가장 짧은 진폭을 자랑하고 바로 하락이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이 고점 자체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주요한 포인트는 950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950포인트가 깨지게 되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950포인트에서 지켜주는지 아니면 못 지키고 흘러내리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내려와서 쉽게 말해서 W자로 반등이 나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당분간은 W자로 반등을 기대할 만한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사실 악재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안타깝긴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진폭이 좀 줄어들죠. 물론 이게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폭이 나오는 건 이상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승폭이 좀 줄어든다는 것은 여기에서 횡보 라인을 한번 만들던가 다시금 추세 전환의 어떤 그런 기점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보수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면 되고,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가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매수한 종목, 내가 매수한 산업, 내가 매수한 기업이 무조건적으로 오를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기업의 가치가 알맞게 들어맞기를 기대하는 게 가장 좀 건전한 투자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증시 상황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중간중간에 또 업로드 할 수 있으면 지금 주식하기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신 분들에게 아니면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궁금한 것들은 아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물린 거, 수익 나고 있는 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사실 저라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주식의 어떤 종목 A라는 종목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종목이 마이너스, 이거 정말 예를 들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까지 거래를 안 하는데 마이너스 15%가 빠져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 정도 선이면 저는 크게 물론 많이 빠졌지만 이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불안할 정도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20%에 가까워진다면 저는 절반을 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절반을 매도를 하고 다음을 좀 노려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좀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다 손절하는 것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포트에 한 두세 종목밖에 없다, 그러면 뭐 전량 매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5종목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전량 매도는 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다음 위드 코로나 종목이라던가
그리고 원자재 상승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친환경, 뭐 지금 원전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남겨놓고 최근에 좀 기술주들이라던가 조금 경기 성장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시고 앞으로 좀 시장에 좀 대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아주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내일 또 그리고 오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